안녕하세요. 고전의 지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고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착한 노총각이 살고 있었다. 나이는 이미 30이 넘었지만 자신의 처지가 아직도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는 데다 딱히 누가 중신을 서주려 나서는 이도 없으니 본인은 남의 일처럼 여겼다. 하지만 가끔씩 밀려오는 외로움은 어찌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뾰족한 방도도 없으니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최선의 삶인 듯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산에서 나무를 해서 주인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길가 한복판에 나이 지긋한 어른이 땅바닥에 앉아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눈길 비탈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심하게 다치는 바람에 걷기조차 힘든 상태였다. 노총각은 어려움을 당한 어른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부축해서 다행히 멀지 않은 어른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어른의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니 고만고만한 아이들 6이 주르르 나와서 도움을 주었고 사는 형편도 여유로워 보이지는 않았다. 어른이 고맙다며 붙잡는 바람에 앉아서 세상 사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저녁 때가 가까워졌고 노총각은 어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집을 나오려 하는데 저녁을 먹고 가라고 어른이 재차 붙잡았다. 아니 여보시게 저녁 때가 되었는데 어찌 급히 일어나는가? 은인을 그냥 보낼 수야 있는가? 비록 소찬이나마 욕이나 하고 가시게나. 아닙니다, 어르신. 나무짐을 그냥 두고 온 데다가 일이 밀려서 급히 가봐야 합니다요. 저녁은 주인집에 가서 먹으면 되니 냉수 한 사발이면 족합니다요. 어른은 아쉬운 표정으로 조금은 성숙해 보이는 여자아이에게 일러 물 한 사발을 떠와 총각에게 주도록 일렀다. 여자아이는 수줍은 듯 총각에게 물그릇을 내밀었고 쑥스러운 듯 총각 또한 물그릇을 건네받으며 벌컥벌컥 급히 물을 들이켜고 집을 나왔다. 기실 여자아이는 조실부모하여 삼촌댁에 어려서부터 맡겨진 어른의 조카였고 이제 나이가 17세가 되어 혼인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삼촌은 부양해야 할 친자식이 5이나 되다 보니 어려운 살림이 힘겨웠다. 거기다 어린 조카마저 키우다 보니 부담은 더 가중이 되었고 이젠 홍기가 찬 조카를 혼인시켜 내보내는 것이 없는 살림에 그나마 도움이 될 듯 싶었다. 며칠이 지난 뒤 삼촌은 다친 다리가 낫자 머슴 총각을 찾아갔다. 여보게, 자네 덕분에 다리가 다 나았다네. 정말 고마웠네. 헌데 나에게 홍기가 찬 조카딸이 하나 있다네. 요전에 물을 떠서 건넨 그 아이 말일세. 자네가 여지껏 장가를 못 갔다고 하니 자네를 조카 사이 삼았으면 하는데 의향이 어떠한가? 삼촌은 자신이 다쳤을 때 총각이 도움을 준 데다가 그때 찬찬히 살피며 대화를 해보니 심성이 착한 듯 싶었고 단지 머슴살이 하는 것이 걸리기는 했지만 조카의 배필로 그럭저럭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총각은 잠시 망설였으나 물을 얻어 마실 때 짧은 순간 여인으로 느껴졌던 풋풋함이 떠올랐고 수줍게 승낙을 했으며 연신 어르신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머슴 총각은 처삼촌 댁에서 간단하게 작수성례하고 첫날 밤을 맞았다. 새신랑은 나이 어린 신부에 비해 자신의 나이가 많다는 생각에 신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신부 역시 나이 있어 보이는 신랑이 자신이 의지할 수 있을 듯한 푸근함이 느껴져 정감이 갔지만 낯설은 마음에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깐의 정막이 흐른 후 신랑이 용기를 내어 먼저 말을 꺼냈다. 여보시오 부인, 내 나이 30이 넘었고
남의 집 살이를 해서 혼이 날 형편이 아닌데 이리 당신같이 꽃다운 아내를 얻었으니 미안하게 됐소. 사방님, 저 역시 포를 단신으로 삼촌댁에 얹혀 살아왔는데 이리 아내로 맞아주시니 고마운 마음이어요. 이렇게 둘은 부부가 되었고 형편이 안 되니 남편은 머슴살이를 계속하기로 했고 아내는 마을 어귀 빈 오두막에서 조그만 밭을 빌려 농사일을 하며 지내기로 했다. 남편은 아내가 혼자 지내는 것이 안쓰러운 마음에 지난해 세경으로 받아둔 벼 한 섬을 식량으로 아내에게 주었다. 당시에는 벼 한 섬 정도면 혼자서 아껴 먹게 되면 몇 달을 지내기에 충분하다고 여길 정도의 양이었다. 남편은 열흘에 한 번꼴로 아내가 머무는 집에 갔고 그렇게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갔다. 남편이 오랜만에 아내에게 가자 아내가 양식이 다 떨어졌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놀라 물었다. 아니, 몇 달 식량으로 충분한 양인데 벌써 그리 다 먹었단 말이오? 허허. 저 살림을 하다 보니 어찌 그리 되었네요. 남편은 아껴 먹으라며 다시 금년 한 해 세경으로 미리 받은 벼 한 섬을 대주었다. 이후로 한 달이 조금 더 지날 무렵 아내에게 가니 다시 양식이 다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남편은 다시 놀랐고 도대체 얼마나 먹기에 이러는가? 아직 클 나이라 그런 것인가? 싶은 마음에 주인집에 사정하여 다시 내년치 세경으로 받을 벼 한 섬을 미리 받아 대주었다. 그렇게 두 달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아내가 다시 식량이 다 떨어져 간다고 말했다. 남편은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랐는데 내년 세경까지 끌어다 쓴 터라 더는 양식을 대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어린 아내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생각되어 차마 나무랄 수도 없었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며칠을 고민한 끝에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시오 부인, 더는 우리가 함께 지내기가 어려울 듯 싶소. 더는 식량을 댈 수 없는 데다 나는 남의 집 살이하는 처지라 어쩌는 수가 없게 됐소. 미안하지만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당신은 삼촌댁으로 가 있는 것이 좋겠소. 삼촌댁도 끼니 걱정이 그칠 날이 없어 형편이 어려운데 어찌 출가한 조카가 부탁을 하겠어요. 사방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셔요. 오늘 이후로는 살림을 잘 해보겠어요. 남편은 눈물 흘리는 아내를 보자 가슴이 너무 아려왔지만 사정이 그러하니 어쩌는 수가 없었다. 주인집으로 다시 들어가야 했기에 급히 아내의 짐을 꾸려 집을 나와 동구박 처삼촌 댁으로 향했다. 뒤따라오는 아내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쉼없이 남편의 귓가를 울렸고 남편 또한 이 상황이 한탄스러워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뾰족한 수가 없으니 발걸음을 돌리자는 말도 울고 있는 아내에게 건넬 수 없었으며 자신의 무능함이 비탄스러울 뿐이었다. 동구박 언덕을 지나 삼촌댁이 가까워지자 남편은 아내에게 삼촌께서 가뜩이나 걱정하실 텐데 눈물을 그냥 보일 수 없으니 아래의 옹달샘에서 눈물 자국이나 지우고 가라고 일렀다. 어린 아내는 서러움에 눈물이 복받쳤고 옹달샘으로 가서 차가운 샘물로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으니 마음이 다소 진정이 되었고 자기 때문에 힘들어할 남편 생각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를 다독였다. 남편은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착잡하였고 못난 서방을 만나 어리고 고운 아내가 고생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억지로 참고 있는데 마침 그 앞으로 노인 세 분이 지나가는 것이었다. 허허, 여보게 자네들 보았는가? 저 아래 옹달샘에서 세수하는 부인이 오늘까지는 죽을 지경으로 힘들지만 내일부터는 만석군이 될 상이네 그려. 이 말에 이구동성으로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하면서 지나가는 것이었다. 남편은 이 말이 귀에 들어오자 노인들에게 확인을 볼 요량으로 고개를 돌렸으나 노인들은 이미 순식간에 사라진 뒤였다. 남편은 얼떨떨했고 노인들이 한 말들을 곱씹고 또 곱씹었다. 잠시 후에 남편은 어찌해 볼 방도를 찾으려고 노력해보지도 않고 너무 섣부른 판단으로 아내에게 더는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신령한 기운이 나를 깨우치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막 세수를 마치고 다가오는 아내에게 의향을 다시 물어보기로 했다. 부인, 내가 이리도 못나서 갓 혼이 난 당신을 이리 떨쳐보내려 하니 면목이 없소. 혹여 이 못난 남편을 망정 다시 함께 살아보겠소. 아니면 삼촌 댁으로 가겠소. 서방님, 제가 살림을 잘못하여 이 사달이 난 것인데 어찌 서방님을 탓하겠어요. 조금 목피로 연명할 망정 저는 서방님과 함께 하겠어요. 부부는 서로를 껴안으며 다시 함께할 결심을 확인했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쑥국이라도 끓여야겠다고 하자 남편은 근처 이웃에서 지게를 얻어 나무를 해가기로 했다. 밭에는 어느덧 보리가 여물어 가고 있었고 들에는 지천에 쑥이 올라와 있었다. 새 출발을 약속한 부부는 열심히 쑥을 뜯고 나무를 했다.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자 남편은 뗄나무를 집에 지어다 갖다 놓고 주인집으로 가기 위해 먼저 떠났고 아내 역시 쑥을 마저 캐고 이어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 아내는 집으로 가는 도중에 소변이 마려워 참을 수 없게 되자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찾게 되었고 마침 오래된 돌탑 옆 돌담 뒤로 돌아가 이를 보았다. 이를 보면서 우연히 뒤를 돌아다 보았는데 가까운 거리에서 동그란 물체가 삐죽이 땅 위로 솟아나온 것이 보였다. 아내는 호기심이 생겨 가까이 다가가 삐죽이 나온 것을 손으로 잡아 뺐고 놀라워했다. 빠져나온 것은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엽전이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쿵쾅쿵쾅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빠른 손놀림으로 땅을 파보았고 사가 빠진 나무 깃짝에 수많은 엽전이 담긴 것을 확인했다. 혼자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양이라 아내는 흔적이 안 보이게 나뭇잎과 흙으로 가리고 남편이 있는 주인집으로 찾아갔다. 마침 저녁을 마치고 아내 생각에 잠겨 있던 남편은 아내가 온 것을 보자 자초지정을 들었고 밤이 되기를 기다려 돈 괴짝이 묻힌 곳으로 함께 갔고 밤이 새도록 엽전들을 집으로 옮겼다. 부부는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헛간바닥에 돈을 다시 묻어두었다. 밤을 꼬박 샌 부부는 앞으로 어찌 해야 할지 의논했다. 여보 부인, 이리 큰 돈은 하늘이 내린 것이니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복이 많은 탓인 듯하오. 이제는 고생 끝이오. 앞으로는 호의호식하며 잘 살아봅시다. 사방님, 우리가 행제를 했지만 그 돈이 어떤 돈인지도 모르고 나중에라도 주인이 나타나거나 다른 사람들이 돈이 탐나 우리에게 해코지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당분간 주인집에 머물면서 이 사실을 감추고 은밀하게 돈 주인이 따로 있는지 알아보셔요.
남편은 어린 아내가 의외로 침착하고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내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남편은 다시 주인집으로 돌아갔고 아내는 돈 일부를 꺼내어 집에다 밥집을 차려서 생활하며 지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남편과 아내가 돈 주인이 따로 있는지 은밀히 수소문했지만 주인이 없는 돈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아내가 남편이 찾아오자 말했다. 서방님, 발견한 돈이 오래전 땅에 묻혀 주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필시 하늘이 우리 부부에게 기회를 준 듯 싶어요. 앞으로는 마을에서 논이나 밭을 내놓는 집이 나오면 그 논밭을 사들이세요. 그리고 남들이 돈의 출처를 물으면 제가 밥집을 해서 여유가 생겼다고 말하세요. 남편은 마침 주인집에서 전답 일부를 내놓자 그 전답을 사겠다고 했다. 주인은 머슴의 형편이 뻔한 듯 싶어 농담으로 여기고 말했다. 여보게, 자네 아내 세경이 겨 한섬인데 어찌 내놓은 전답을 감당이 날 수 있겠는가? 농담하지 말게나. 아닙니다요, 주인 어른. 아내가 밥집을 해서 그만한 여유는 있습니다요. 그래, 자네가 복 많은 부인을 두었구먼 그려. 이제는 남의 집살이도 청산하고 부인과 함께 지내게나. 남편은 주인집이 내놓은 전답을 샀고 그동안 함께한 주인에게 가직하고 자신의 집으로 갔다. 더는 부부가 떨어져 지내지 않게 되어 두 사람은 기뻤고 둘만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진수성찬을 마련하여 부부가 음식을 들었는데 남편이 아내를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부인, 요 며칠 함께 지내면서 당신에게 이상한 점이 있어? 어찌 먹는 양이 생각보다 적소? 입맛이 없는 게요? 지난날 당신의 식사량이 대단하여 1년치 식량을 단 넉 달 만에 다 먹었지 않았소? 서방님, 저는 삼촌댁에 있을 때부터 가난을 알기에 밥량이 많지 않아요. 실은 지난날 식량이 빨리 없어진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어요. 아내는 지난날 보릿고개로 마을 아낙네들이 나무리며 먹거리를 구하려고 들로 산으로 다니다가 길가에 있는 자기 집에 잠시 들렀을 때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밥을 함께 해 먹었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소문이 나서 아낙네들이 자주 집에 들렀고 매번 끼니를 함께 해결하는 바람에 아껴 먹었지만 식량이 빨리 없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그 일을 계기로 지금도 하늘이 복을 준 것이라 여기고 밥집을 차려 배고픈 아낙네들에게 끼니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남편은 아내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감동했고 아내의 손을 마주 잡았다. 어허, 그랬던 것이었구려. 나는 그 사정도 모르고 절부지 아내가 살림을 허투루 한다고 생각했다오. 우리가 행제한 것도 당신의 선행에 하늘이 감동하여 복을 내린 듯싶소. 이리 어질고 착한 아내를 내치려 했다니 정말로 못난 생각을 했소. 부디 용서해 주시구려. 사방님, 과찬이셔요. 삼촌댁에 얹혀 살면서 마음 따뜻하신 삼촌 네 분이 저를 돌봐주신 그 마음도 알고 또 가난해서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촌 동생들과 쌀 한 톨이라도 똑같이 나누어 먹던 습관 때문에 차마 굶주린 아낙네들을 모른 채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니 너무 치켜 세우지 마셔요. 이 모든 게 그날 서방님이 저를 내치지 않고 다시 집으로 오기로 한 것 때문에 동기짝을 발견한 것 아니겠는지요. 부부는 서로를 칭찬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축하하는 자리를 이어갔다.
이후 마을과 근동에서 매물로 나오는 전답을 조금씩 매입해서 부부는 몇 해가 지나자 만석찍이 부자가 되었다. 남편은 남의 집 살이하던 어려움을 잊지 않고 여전히 근면하게 지냈고 아내를 잘 키워주신 처삼촌에게도 고마움을 전했으며 아내 역시 밥집을 닫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끼니를 대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혹자는 노력 없이 우연히 행제한 돈으로 호의호식했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은 남에게 베푼 선행이 우연으로 이어져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했으며 부부가 어려울 때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지혜롭게 인연을 이어간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다고 말했다고도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